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단 지난 시간에 제 출제했던 과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도, 군인 중에 장교, 부사관, 준사관, 그리고 군인 중에 병, 군무원,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 체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출제를 했습니다. 인사에 관한 부분만 정리하라고 했는데 잘 정리를 하셨나요? 일단 여러분들 생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도에 대해서는 사관학교 설치법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겠죠. 그리고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적용됩니다. 시행령에 가보시면 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이 있고 군인사법에 대응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그리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사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은 없습니다. 따라서 시행규칙에서는 사관학교 설치법 관련된 내용이 없어지고, 행정규칙에 가시면 학칙, 그 다음에 생도생활애교, 생도선발애교가 적용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군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군인은 군인사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적용이 되고, 군인사법 시행령, 그 다음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그리고 징계에 관해서는 군인 징계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서도 마찬가지로 군인사법 시행규칙, 기본법 시행규칙,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훈령에 가보시면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 처리 훈령,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그 다음에 부대 관리 훈령이 적용되겠습니다. 육군 규정에 가보시면 징계 규정, 장교, 부사관, 준사관 인사관리 규정, 그리고 병영생활 규정이 있습니다. 병에 대해서는 병역법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적용됩니다. 시행령에 보시면 병역법 시행령, 군인사법 시행령, 기본법 시행령, 군인 징계령, 그리고 시행규칙은 병역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규칙, 기본법 시행규칙,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훈령은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 처리 훈령, 부대관리 훈령, 육군 규정은 징계 규정과 병 인사관리 규정, 병영생활 규정이 있습니다. 군무원에 대해서는 군무원 인사법이 적용되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적용됩니다. 군무원은 군인이 아닌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왜 적용될까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살펴보면 적용 범위에 군무원도 군인에 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도 적용되는 인사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률로 찾으셨어야 합니다. 시행령은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군무원 인사법 시행규칙, 기본법 시행규칙이 있고, 훈령에는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부대관리 훈령,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 처리 훈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군 규정은 군무원 인사관리 규정과 병영생활 규정이 있겠죠. 군무원에 대해서는 군인과 달리 군무원 인사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령에서도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을 별도로 정하고 있죠. 근데 징계에 대해서는 군무원 징계령이 없습니다. 징계에 대해서는 군무원에 대해서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과 군무원 인사법 시행규칙에서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군인 징계령,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같은 법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방부 내부 규정으로 들어오면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 처리 훈령으로 하나로 묶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무원 부분에서 누락했는데, 따라서 육군 규정 중에 징계 규정은 군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마지막 공무직 근로자 보겠습니다. 공무직 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이 있고, 시행령으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직 근로자는 민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용주가 국가, 학교, 즉 학교라는 것만 다를 뿐이지 근로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근로를 제공하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구조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민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국방부 훈령에도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훈령을 따로 정하고 있고 육군규정에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이 있고 육사예규에는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예규가 있습니다. 법 체계를 보시면 법령에는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법은 국회에서 제정하고 관리를 하죠. 물론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법제처에서 관리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주무부서가 어디냐에 따라서 관리하는 부서를 따를 수 있겠죠. 시행령은 국무회의에서 제정 관리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방부 관련된 법령들은 국방부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국무회의를 거쳐서 개정하거나 제정하지만 이것 또한 국방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행정규칙에 보시면 국방부 훈령이 있고 육군규정, 부대 행정예규가 있습니다. 행정규칙 중에 국방부 훈령은 국방부, 육군규정은 육군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부대 행정예규는 각 부대에서 정합니다. 육사의 경우 행정부, 생도대, 교수부가 각각 관리하는 예규가 있죠. 야전부대에서는 각 참모부, 여러분들 뭐 인사, 작전, 군수, 정훈, 정보 이런 각 참모부가 있죠. 각 참모부마다 육군규정에서 위임된 부분에 하나여 각각의 예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영상에 관해서 민간 변호사가 촬영한 유튜브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영상 중에 잘못된 부분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찾으셨나요? 내용 중에 형사나 징계가 진행되는 경우 군인들이 전역이 제한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 입건되거나 징계를 받을 상황에 놓여지면 모든 군인에 대하여 전역이 제한된다고 전역이 제한될까요? 첫 번째, 병사의 경우 형사 입건되었다 하더라도 의무복무 기한이 만료하면 전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병사는 의무복무 기한이 정해져 있죠. 따라서 의무복무 기한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전역을 해야 되는데 다만 형사사건으로 구속되면 전역이 보류됩니다. 그 근거는 병역법 18조 제4항에 있는데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의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제1호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난 때에는 불기소 처분 또는 재판 등으로 석방된 후 전역 조치에 필요한 경우, 즉 형사사건으로 구속되면 복무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전역이 보류가 되고 마지막에 불기소 처분 또는 재판 등으로 석방이 되면 그때 전역 조치에 필요한 기간만큼 더 전역이 보류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간단히 말하면 전역이 임박했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으로 구속되면 그 병사는 전역하지 않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역 무렵에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 병사가 전역을 하느냐 못하느냐도 결정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임관한 후에 중대장이나 대대장이 되면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병사들이 많습니다. 그 병사들이 사고를 쳤을 때 전역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이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둘째, 간부의 경우 여러분들을 장교로 임관했다고 했을 때 의무복무 기한이 만료하거나
연령 정년이 도래하면 전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무복무 기한을 마치면 장기 복무자는 원에 의한 전역을 할 수가 있죠. 원에 의한 전역이란 본인이 원할 때 전역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또는 의무복무 기간 중이라도 한 차례 전역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원에 의한 전역을 할 수 있는데, 원에 의한 전역은 비공직자의 경우 제한됩니다. 그 근거는 군인사법 제35조의 2인데, 군인사법 제35조의 2를 살펴보시면 조문의 제목은 지원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의 제한입니다. 1항을 살펴보시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7조 1항에 따라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기 전에 전역을 지원하거나, 이게 의무복무 기간 중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에 전역을 지원하거나,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역을 원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전역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다음 각호를 살펴보시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때, 징계위원회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감사원이나 군검찰, 군사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호 각급 부대 및 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 즉 형사사건이나 징계 또는 비위 행위로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원에 의한 전역을 신청하더라도 전역이 제한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호와 3호와 4호는 그 비위의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한정하고 있죠. 2호는 애초에 규정에서 중징계를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중대한 비위 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전역이 제한된다는 겁니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인사부서에서 전역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군사경찰과 군검찰 그리고 감찰에 이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회신을 하는데, 일단은 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결국 사건이 끝나봐야 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형사입건 되거나 징계 조사 중인 경우에는 일단은 전역이 보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히 경미한 경우에는 전역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민간 유튜브를 보셨는데 그 내용 중에 그 변호사가 한 말 중에 마치 형사나 징계로 문제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전역이 제한될 것처럼 말을 했지만, 모든 군인들이 전역이 제한되는 것처럼 말을 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 기본적으로 병사의 경우 어떻다? 병사의 경우는 의무 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역을 하지만 구속이 되면 전역을 할 수 없다. 간부는 연령 정년이 도달하거나 의무 기간이 도달하면 전역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의무복무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원에 의한 전역을 할 수 있는데, 원에 의한 전역을 신청했을 때 중대한 비위행위에 따라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행위가 있으면 전역을 할 수 없다, 제한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카톡으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